입시 전문가 김호창 선생 다들 아시죠? 뉴스공장에 나와서 조국 장관 따님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진실을 분명히 밝혀냄으로써 여론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이 김호창 선생과 진중권 평론가 그리고 저는 2007년 무렵에 홈TV에서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면서 제가 두 분을 소개시켜 줬고요.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마침 진중권 평론가가 토론을 함께 할 사람 덤벼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며칠 전에 기꺼이 토론하겠다라고 김호창 선생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중권 평론가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어서 그러면 비판을 할 테니 일체의 존칭을 생략하고 내용적인 비판을 할 테니 그에 대한 반응을 내어놓는 식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지요. 이렇게 하면서 진중권 비판 1과 2를 그저께인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별칭을 부여했습니다. 조중동이 아니라 진중동이다. 저는 변중건이라는 별칭을 부여했는데 김호창 선생은 진중동이라는 별칭을 부여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법이 문법이 논리가 조중동과 똑같다는 겁니다. 안티조선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독특한 희한한 행보를 보이는 거죠. 조국 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처음으로 접한 진중권 씨의 기사는 동양대 표창장은 지방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국 딸이 그걸 따먹었다라는 내용이었다. 저도 그랬지만 김호창 선생도 그 기사를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전제가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독특하고 고약한 어법이 남발되고 있는데요. 동양대 표창장은 지방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것이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벨상은 노벨이 사는 동네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상이란 말인가? 칸 영화제 대상은 가난한 프랑스 영화 학도의 취업을 위한 상인가? 서울대학교는 표창이나 상을 부여할 때 서울 이외의 학생들에게 상을 주면 서울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전제를 자기 혼자 판타지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낯익더라는 거죠. 낯선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똑같은 형식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어떤 형식이냐? 조국 딸 고대 부정입학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서는 그런 기사를 내놓고서는 바로 그 뒤에 공고를 졸업하고 고생한 학생들의 기사를 붙여놓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20대들 허탈함에 빠졌다. 아주 비열한 연결 공격법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부정 입학을 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계속 연결시켜서 갈등과 분노를 선동합니다. 연결이에요. 자, 여러 가지 감이 나오는데 어떤 특권이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고 특권층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해서 이질감을 극대화합니다. 다음 볼까요? 그 이질감에 이번에는 감성까지 보탭니다. 조중동의 감상주의, 조중동의 이 수법을 진중권 씨는 눈물을 글썽이는 코스프레까지 하며 그대로 사용했다. 어디 나도 한번 똑같이 사용해 봐야겠다. 진중권 씨, 서해안의 광활한 백사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이 나라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백사장을 진중권 씨는 자기 비행기 활주로로 사용했어요. 정말 그 어민들을 생각하니 저는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다 나네요. 이 밑에 어획량이 최근 줄어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민들 기사도 살짝 언급해주고 그래서 먹고 사느라고 어업 활동을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 기회의 땅 위에서 비행기 타고 룰루랄라 하는 그런 특권층이라니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조국
과 관련된 그의 첫 발언 논법이 완벽한 조중동 스타일, 즉 진중동이었다. 안티조선 운동을 하던 진중권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진중권 비판 2. 문재인만 빼고 다 간신이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괜찮은데 그 주변이 다 간신이라고 했다. 아, 정말 삼권 분립부터 가르쳐 줘야 하나? 일단 그 간신들의 임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행정부 강요들은 당연히 대통령과 가장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책임을 지고 무언가 국정을 도모할 때 그 권력을 견제하라고 삼권 분립이 있는 거죠. 삼권 분립으로 이미 견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삼권 분립을 배운 중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의 말대로 당연히 어디서나 지나친 예스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중권 씨가 좋아하는 팩트로 어떤 것이 지록 위마인지를 밝혀주면 됩니다. 어떤 것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발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근거 없이 결론을 들이민다는 겁니다. 다짜고짜 진짜고짜라는 말을, 진짜고짜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네요. 다짜고짜 하여간 주장을 해요. 진중권 평론가가. 주변은 다 간신이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은 다 간신이랍니다. 클린턴 대통령에게 공화당의 한 할아버지가 강연 도중에 불만 섞인 목소리로 이런 항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아칸소 출신이 너무 다 해먹는 거 아니요? 그러자 클린턴이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일합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과 일하고 싶은데 그게 뭐 잘못되었나요? 그들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제발 근거, 구체적인 근거, 다짜고짜 주장하지 말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말한 다음에 아칸소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순서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자무식, 태극기 할배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주장을 당대 최고의 농객이 그와 똑같은 형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될 줄이야. 그의 주장대로라면 간신을 뽑은 문 대통령이 그 간신을 뽑은 최종 책임자이고 그 간신을 뽑은 최종 책임자인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매우 좋아하는 거죠. 논리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라고 하는 그 논리학적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모순된 말이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다. 진짜 모르는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워낙 그의 주장이 모순되기에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다. 시간 날 때마다 하루 이틀 걸러 한두 개씩 올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김호창 선생님. 속이 어느 정도는 후련해지는 것 같네요.